팟캐스트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습 많이 했는데. 뭘 연습했어? 선명, 이야, 섹시하지 요즘 좀 않아요? 연습할 일이 생겼나 봐요. 아, 그런가 보네. 연습할 일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안타깝네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나이 처먹으면 되게 돼 있어요. 연륜이죠. 아,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갈 두 분 나와주셨는데, 오창석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YTN 나오셨더라고요. 예. 주말에 나왔고요. 목요일에 녹음 떴습니다. 별 존재감이 없어. 댓글에 다 이준석 얘기야. 아니, 댓글에 보면은. 밀렸어?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나와? 안 봐. 아니, 창석 나와서 봐야겠다가 와야지. 그러니까. 이준석 나와서 안 본다고 나오면 되나.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그런가 봐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YTN 시사 안 됩니다는 라디오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패널을 부를 수가 없어. 지금 안 그래도 경고 먹었거든. 너무 편중성 있다. 여당만 부른다고. 편향한다. 그래 경고 먹었는데 YTN에서 그나마 우리 목소리 내는 건 그나마 시사하도록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준석 부르면 안 온다, 뭐 장지원 부르면 안 본다 그러면 뭐 어떻게? 팟캐스트가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창석 부르는 것도 창석이 원래는 단독으로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때 왜 뭐 일이 있다고 성공 안 나왔잖아. 그런 바람에 또 이 여당 패널 말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균형 맞추려고 이준석이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영 작가님은 지난주에 방송 2개를 하차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삶의 질이 좀 올라갔어요? 아니, 뭐, 2개 하차해도, 거기, 뭐, 녹음할 때 제가 오고요. 뭐 또, 다음날 편집 제가 하고요. 별로 뭐.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뭐하러 하차한 거야? 말은 안 하잖아. 말을 좀 쉬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몸은 왜 이렇게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 좀 약간 노인 같은데 자세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네, 어르신 같은 자세를 하고. 주말에 원래 이게 사람이 역시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돼. 왜요? 정말 오랜만에 네. 주말에 뭐 재율이랑 하셨어요? 놀아주다가 네. 허리를 삐끗했어요. 재율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놀기도 하는구나, 나랑. 회사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니, 뭐하고 놀았길래요? 그거 왜 있잖아. 킥보드도 아니고, 조그만 애들 타는 거 이렇게. 싱싱 같은 거? 싱싱이 같은 거. 아직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숙연 채로 계속 그걸 한 40분. 아니, 뭐 그거 했다고 지금 허리를 그렇게 붙잡고 저는 있어요. 허리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뭐 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날 뭐 할 동시에 때만? 일어났나요? 네? 싱싱과 그날 저녁에 동시에 일어났나요? 허리 쓰는 일이? 싱싱만 한 40분을 쑥 숙여갖고 하다 보니까, 워낙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지금 완전히 마탱이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하고 별걸 다 했는데도 안 되네요.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역시. 그래도 간만에 노익장 과시하셨는데. 아니, 뭐, 부를 줄 몰랐는데, 역시. 안 하던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러네. 사람은. 저런 것 같아요. 웬만 제가 한 2년 전에 조기축구회를 가입했거든. 워낙 운동을 안 해서. 근데 그 조기축구회 내가 운동하라고 가입했지 않았어요? 몸 좀 좋아지려고? 네. 근데 갔다 오면 병자가 돼. 갔다 오면은 한 2-3일간 못 일어나요, 아파가지고. 조기 축구회가 너무 살인적이에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요즘에 야구도 많이 하잖아요. 야구는 네. 그렇지 않거든. 근데 축구를 한번 갔다 오면 온몸이 쑤시고 완전 병자가 되죠. 야구는 서로 몸을 부딪힐 일이 거의 없는데. 또 전력 질주가 잘 없잖아. 근데 축구는 하루 종일 전력 질주하다 보니까. 축구는 전력 질주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태클도 하고 이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방송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놀라운 게 1부도 뭐 청취자가 많이 늘었지만 2부의 청정 잡스가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청취자 수를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소보다는 아니고요. 지난주에 워낙 안 나와가지고. 근데 뭐, 상대적으로. 네, 2배 이상 찍었는데. 네. 그거 일부에 폐지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어쨌든 마지막이구나 하고. MC 장원 반응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이분들 그 MC 장원하고 김묘성 기자 진행하는 잡스러운 연애도 29위를 기록했다고. 100위권 밖에 있던 뭐 팟캐스트가. 300위권 하는 그런 팟캐를 제가 또 올려줬죠. 300위권 아마 그 매구리 시사회 에피소드로. 아니 뭐 원래 또 제가 뭐 팟캐스트에 간들었어. 이런 거 많았잖아. 올려준 팟캐. 그중에 그렇죠.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윤아의 문화구락부 빼곤 다 올려줬어. 그거 내가 안 올려. 난 부른 적이 없어 그거를. 그래요? 내가 올려주려 한 적이 없어. 그건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박윤하에서 박지은이야? 이지은이야? 이지은이어도 안 돼, 그거는. 아이유? 아이유도 안 되는 팟캐야. 안 되는 건 뭐 어떻게 끌어올려, 안 되는 거를. 근데 뭐 이렇게 올려줘도 다 나중에 되면 다 지들이 잘나서 된 줄 알죠.
그래도 배은망덕한. 장원 형님은 되게 깍듯하게 하시던데 형님한테. 그러니까. 체육도 처음에는 그랬어. 아 그래요? 아 역시 인기가 지금은 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됐어. 시간 지난다. 아유, 장원이 계속 문자 와서 형님 감사합니다. 뭐 이은혜 잊지 않을게요. 6개월 지나면은 그런 거 없다. 이분 그 메구리 시사회 사진도 올라오고. 아니 연관 검색어에 메구리가 떴대요. 자기 연관 검색 그동안 메구리 없었는데 이번에 아 미치겠다. 예전에 그거 같네요. 제 어깨 동무. 박누리 어깨 동무 같네요. 어깨 동무. 그 옛날에 성민이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제 친구 남자인 친구하고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 올렸는데 제 연관 검색어에 박누리 어깨 동무가 연관 검색어였습니다. 팔만 나왔죠 그거? 네? 팔만 나온 거 아니었나요? 어깨 동무? 모르겠는데. 팔만 나가는 걸로. 팔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뭐. 아예 얼굴도 같이 나왔어요. 얼굴 나왔어요?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제 친구한테 막 저기 뭐냐 이정현 닮았다고 이정현 의원 닮았다고. 순천에 그분이 최악이네요. 네. 실력파겠네요. 괜히 이정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거는 효과 좀 있었대요? MC 장원? 그 행사 전화는 모르겠고요. 응원 메시지는 엄청 왔다. 힘내세요 이런 거. 힘내세요. 아니 안드로메다 끝나고 회식할 때 오셨더라고요. 네. 고맙다고. 딴 데서 먹고 또 왔어요. 고맙다고. 일부러 찾아왔어. 이렇게 메구리 시사회 에피소드 막 이런 거 풀고 가셔가지고 여자친구가 안 좋아했으면 어쩌나. 에이, 그 방송하는 사람들 그런 거 다 이해하지. 뭐 세작도 아니고 다 이해. 결혼하셨나? 아니요, 결혼 안 했어요. 그래, 여자친구를 있답디다. 메구리 예쁘더라고요. 오랜만에 댓글에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혼난 거 아닌지 걱정이네요. 아이, 괜찮다니까. 방송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를 뭐 농담으로 이해 못하면 어떡해. 네, 그리고 그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오동상에서 다뤘었는데, 네네. 현재 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올려주셨어요. 저희 게시판에. 그래서 이걸 방송 주제로 다뤄줘서 고맙다라고 글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어디 커뮤니티에 공유가 됐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통합공무원 노동조합 시간 선택제 본부 커뮤니티에 올라간 것 같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라고. 우리 방송이 그 공무원 커뮤니티에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올라갔나요? 전체가 다 올라갔나요?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전체가 다 올라갔으면 저 이런 쓰레기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오늘 찾아오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3분부터 나온다고. 제 생각에 아마 그때부터 듣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전체를 올려놓고 네. 53분부터 우리 얘기 나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그거 듣고 나서 또 전체로 한번 다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네. 듣고 나서 바로 욕가는. 또 팬들이 또 몰려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러게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 시간 선택제 전환형이 있고 채용형이 있고 임기제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그 자기 직무 적성을 잘 못 살려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적성을 살렸는데도 오히려 초과 근무를 많이 시키고 초과 근무한 해당하는 월급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장이 초과 근무 카드 찍지 마 하고 일 시키고 어머. 빡셀 때 일 시키고 초과 근무 안 찍었잖아 하고 돈 안 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약간 양아치 아니에요? 그 완전 양아치죠. 평균 주 20시간이 법적으로 돼 있는데 86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한 업무 몰림도 있으니까 좀 많이 알아달라고 하고 요거는 진짜 행안위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그런 것도 있던데 일반 공무원인데 그 시간 선택제 공무원 한 우리 일하고 이제 중간에 가고 이런 거 좀 짜증 난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네, 그런 것도.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쵸, 시간 어차피 선택을 하는 선택 거니까.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하나 좀 만나볼까요? 네, 발레토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채용형 시간 선택제 관련 방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하시고 문제점을 너무 잘 찝어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채용형 시간 선택제 문제점 많은 제도지만 개선의 의지도 없고 검토만 한다는 게 벌써 4년입니다. 그동안 일선에서 근무하는 저희 시선제들은 속이 까맣게 타고 결국 휴직자,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채용형을 뽑아놓고 전일제들이 일시적으로 시간 선택제를 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그들 입맛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데 정작 이 제도의 목적을 위해서 뽑은 채용형은 4시간의 노예 제도에 갇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려면 시간을 늘려주든가 한정된 4시간 동안 전일제들 업무 분장을 줘서 초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박봉에 시달리고 뭐 한 가지 개선해 주는 것 없이 죽어라 일만 시킵니다. 제발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같이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알려나가고 이슈를 만드는 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른 의견도 한번 만나볼게요. 자파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인데요. 청정구역 완전 사랑하는 팬입니다. 첫 회부터 꾸준히 들었는데 처음으로 댓글을 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 맞춤법으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오창석 님이 꽤 열을 올리며 맞춤법과 기본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쯤에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돼 라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잘 가르쳐야 돼가 맞는 말이죠. 네. 가르치다는 어느 방향을 가르치다죠. 전직 아나운서신데 이런 기본을 물으며 쓰지 마시라고요. 농담이에요. 매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창성님 색드립 잘 듣고 있습니다. 박누리님 너무 예쁘시고 중국어 할 때 너무너무 귀여워요.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잘 가르쳐야 될까? 뭐 좋은 표현. 사투리인가요? 좋은 표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실수하는 사람들 많죠. 이거는 그쵸. 근데 거의 버릇이야, 버릇. 우리 그때 박상희 소장 나왔었잖아. 박사장 틀리다. 계속 다르다와 다르다와 구분 틀리다. 못해서 쓰는데 어. 그거 지적해도 안 돼요. 요즘도 계속 그래요. 그리고 요즘도 계속 그래요. 세작도 마찬가지지. 세작은 두 개 다야. 다르다 하고 이거 가르치다. 총체적 난국이네. 총체적 난국이야. 어. 두 개 다.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버릇이 돼버려서 잘 안 고쳐지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말할 때 또 그걸 신경 쓰고 있으면 더 막 일부러 막 더 이게 틀리게 되더라고요. 일부러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더 의식하면. 그것도 이거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 뭐요? 타인의 맞춤법에 민감한 사람이 더 까칠하고 폐쇄적인 성향이다. 미국 미시간 대학 언어학 연구팀이 이런 연구 미국은 결과를. 도대체 이런 걸 연구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 영국보단 나. 영국 애들 정말 이상한 거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성격이 거친 사람이 틀린 문법에 폐쇄적인 사람은 오타에 더 예민하다고 하네요. 그때 제가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못생긴 사람들이 악플을 단다고. 그런 거랑 비슷한. 공격적인 성향. 그렇지. 네. 그런 비슷한 성향이 아닐까. 악플 달지 말아야겠네요. 네. 다른 뭐 게시글도 한번 볼까요? 빅터님께서 네. 연휴 때 동생네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올해 유치원을 졸업하는 조카 얘기를 하다가 졸업 앨범 얘기를 하게 됐고 조카도 졸업사진 찍는 거 알고 있고 심지어 연휴 끝나고 등원하면 사진 찍느라 바쁠 거라며 엄청 기대를 하고 있던데 액자와 사진첩이 무려 90만 원. 처음에는 9만 원이라고 듣고 삼촌이 쏠게 했는데 9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제 동생네가 그렇게 못 사는 집도 아니고 동생도 중학교 선생이지만 유치원 앨범 90만 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데 조카 담임이 본인이 처음 주관해서 하는 일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압박도 있다고. 얘기 들어보면 1년 유치원 다니면서 이런저런 가외활동 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은 들어간 것 같다며. 1년에 1,000만 원? 어우, 좀 심한데. 너무 비싸요.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유치원생이라고 해도 알만한 거는 다 아는데 나는 왜 졸업앨범 없어 이러면 대답해주기도 어렵고 중고등학교 선생님 찾아오듯이 유치원 1년 다니고도 찾아온 애들 없다지만 이렇게 눈탱이를 쳐도 되는 거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 작가랑 동갑이지만 독거 싱글인 거라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요. 추신 오동상 N 환승역 더욱더 가열차게 색드립 칠하고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0만 원. 진짜 비싸다. 이거 보통 요즘엔 그 졸업 앨범 안 찾는데 저 대학교 졸업 앨범도 안 했거든요. 엄청 비싸게 불렀는데 안 했거든요. 저는 집에 유치원 졸업 앨범 없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있는데. 근데 90만 원 너무 비싸네. 진짜 너무 너무 비싸요. 비싸다. 뭐 하는데라 90만 원씩 들어가지? 그러니까 막 무슨 해리포터처럼 사진이 막 움직이네? 아니요, 우리 그때 광고했던 것처럼 픽처 플레이 이런 거. 맞아. 움직이고 이러나? 픽처 플레이도 90만 원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싸네. 그리고 글쎄 이게 좀 오바가 섞이지 않았나? 근데 이거 누가 1년에 삥땅 쳐먹은 거예요. 이거. 1년에 1,000만 원은? 그러니까. 아니 대학생 입학금 등록금도 2,000만 원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데? 1,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특활비랑 교구 구입비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대요. 그러니까 애들 뭐 막 과학상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애들 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막 10만 원씩 사고 이러면 엄청 비싸요. 아니 1,000만 원이면 못 보내지. 못 보내죠. 소민 애들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내? 못 보내. 여기 조금 좋은 뭐 입학비가 비싸고 이런 그런 좀 그런 전체적으로 데인가 비싼 보네. 건 같은데. 네. 이번에 왜 그 뭐지 제주도 그 국제학교 네. 국제학교 그거 뭐 어디서 뭐 공공기관에서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 뭐 6천만 원 1년 학비가. 그러면서 국제학교인데 내국인이 70% 이상. 그러니까 다 이제 또 출신 무포를 보니까 강남 애들. 저런 기숙사 생활이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위화감 조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런 비슷한 거네 이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기는 좀 특별한 유치원 같은데요. 일반 유치원에서
1년에 1,000만 영유 원까지. 아니에요, 영유?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귀족 유치원 이런 느낌인데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능력되면은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제학교 그 중학교 과정이거든요. 네. 국제학교 많이 보낸다더라고.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 주위에 딱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라인을 부자 친구 뭐 이렇게 있잖아. 딱 만들어 놓으면 커서도 다 도움이 된다 이거지. 비싼 조리원 동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비싼 조리원 동기. 조동. 이거 봐요 지금 강원랜드 봐요. 전체 채용 인원은 100%가 백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전체 인원이 백으로 들어갔다는. 100%. 전설의 공공기관입니다. 진짜. 500몇 명이 채용됐는데 정말 전설적이네요. 전체 한 5천 몇 명이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들러리였다는 거지. 바보 만든 거예요, 진짜. 바보 만드는 거지. 박은들이 맨 떨어졌다고 매 울고 막 바닷가에 가서 울지 마. 다 정해져 있었던 거야. 정해져 있었다고. 친구가 합격했으면 그 친구도 정해져 있던 사람이야. 야, 근데 참 그렇다. 그 취업생들이 거기 강원랜드 취직하려고 뭐 스터디해서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공기업 취직하려고 또 면접날 또 옷도 하나 빼 입고 막 준비 다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 그거 다 원래 다 짜져 있었다 그러면 참 허무하겠네요.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취업 준비생들이 증명사진 때부터 미친 듯이 공을 들여요. 뭐 좋은 사진관 몇 개월 기다려 사진 찍고 화장 받고 정장 사 입고 그다음에 어디 뭐 취뽀나 이런 사이트 가서 자기 학벌 공개, 토익 점수 공개, 대외 활동 공개 이런 거 다 해서 강원랜드 이런 걸 딱 맞췄는데 알고 보니까 백이었다면은 진짜 허탈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웃긴 게 그 강원랜드 사장이 본인이 추천한 게 한 260여 명 되더라고. 그럼 강원도 유지 아닙니까 그 정도면?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장이 혼자서 260여 명을 추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0명을 전원 다 알고 그치. 하기는 좀 그렇죠. 뭐 누구의 누구 뭐 이런 걸로. 내가 봤을 땐 바로 그거야. 전화해가지고 김 사장.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하면서 강원랜드 사장보다 더 끝발 높은 국회의원들 전화해갖고 강원랜드 사장이 진짜 알아서 추천한 거는 뭐 20-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온 거는 엄청 많을 것 같다 이거지. 근데 그건 아직 조사가 안 됐거든. 근데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 그럼요. 예를 들면 내가 강원랜드 사장이야. 뭐 문재인 정부에. 그러면 창석이가 쓱 전화하고 형님 뭐 제가 아는 뭐 친구가 있는데 딱 이렇게. 그럼 이건 내가 직접 추천한 게 아니잖아. 한 달이 건너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 돼,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몇 명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권성동 한 몇 명 안 나왔는데. 네. 그런 거 조사해보면 훨씬 많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겠다 싶고. 카톡방 조사해야 돼요. 이거 이훈 의원, 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거거든. 네. 근데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 같은 의원들끼리 말이야 의리가 있지 이걸 공개한다고 미친 새끼 아니야 또라이 새끼 깃방매일한테 때려버릴까 그러게. 우리끼리 쓰던 거 왜 공개해 이거야? 말도 안 되는 가짜네, 얘기를 하고 가짜네. 있어요. 그 의원 누굽니까? 조져야겠네요. 찾아보세요. 내가 미친 새끼를 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번 주 댓글 올려주신 분들 중에 선물 어떤 분한테 드릴까요? 그 이번 주? 채용형 시간 네 선택제? 그렇게 하세요. 예. 아, 네, 시선제 알겠습니다. 분들 힘내십시오. 네. 발레토님, 댓글 당첨되신 발레토님은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35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팟빵을 통해서도 총 40분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공식 후원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송우희 진상훈,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은경수 호사랑해, MB 개객기, 희야 연습 더해라, 희야 한숨소리 같아.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박지희. 죄송합니다.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카와이한 영미나 사랑해. 한 주만 광고 쉴게요. 연휴가 길어서 매출이 허림. 아이스크림 크림.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맛집, 서현역 채선당, 대전 노건 간장게장,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에드리안, 아이 반찬, 어른 반찬, 하계동 아빠곰 반찬, 장기에서 포차 빼면 필패,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태연아 사랑해, 탕갈로마 리조트 직원, 아스트로글레이드, 네이버의 아스트로글레이드 사랑한다면,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괌사이판도 투어이브, 약은 약사에게, 사무실 컴퓨터 청소는 컴크린 365에게.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페이팔로는 김유상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에피소드 후원자 만나볼게요. 네, 해축 야화 최고 심판, 에빈, 최욱의 풋고추, 경북안동 휴대폰 멀티샵,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문사철단 유리 콧구멍, 구소동 명물아구찜, 이쁜 형아, 6일상 피자 포항 북구점, 곤이자, 산본 5단지 놀이터 봄, 아이벨르 판무 발산 다빈,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사랑의 헤이나 마니마니, 구소동 6일상 피자, 노상훈 선생, 바른 성형, 진주 새별 베이킹 클래스, 개혁군주 광종, 가고픈 바다, 99학번 오뎅국, 아산 둔포 황소야, 호구탈출 넘버원, 세연수원 수현 아빠, 가천대역 택평 돈가스, 현쌤 수학, 세니, 아담앤 이브 왁싱, 네이버의 돌본 이웃 하눌, 강아지똥 3, 제발 부탁입니다. 조개찜 신노현 가리비아, 열정마니아, 피규어는 하루 얀샵, 입안의 밀키스, 남성 신발은 스타일 구루, 해축 야화 복관빈,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청정구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바른성형 후원해 주셨는데 네. 요즘 성형외과가 정말 장사가 안 된답니다. 일단 왜 그래요? 중국인들이 엄청 빠졌대. 대폭 줄었다 하더라고 중국인. 네. 그리고 그 중국 그 방송에서도 그 집중적으로 보도를 어떻게 하냐면 부작용 위주로. 성형 부작용. 한국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바가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뭐 일본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성형하러. 그래서 더 비쌀 텐데.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특히 강남 쪽에 있는 성형외과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전영진 원장은 잘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너 빨리 오래더라. 매부리 없애준다고. 아직 건드릴 곳이 있는. 그리고 저 재밌는 기사도 하나 있던데 왜 그 얼굴 중국 애들이 두 명 여성이 심하게 정말 이제 성형수술 해서 아직 붓기가 전혀 안 빠졌어요. 그랬는데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려고 그랬는데 얼굴이 이제 못 알아보니까 출국이 안 봤어. 됐다. 출국이 안 돼가지고. 여권. 뭔지 알아요. 가짜 기사였다고. 가짜 기사래요? 이럴 수가. 뭐 그런 거를 가짜로 만들어. 그 더 웃긴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더 웃긴 거는 우리 언론이 그걸 다 받았었다는 거. 우리 언론이 다 받았어서 다 가짜 기사를 양산했다는 거. 낚였네. 아니 그래서 답답한 게 팩트 체킹을 안 하네. 그렇지. 언론이 기사 쓸 때 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한 번만 전화하면 돼. 이런 일 있었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 이거 긁어갖고 기사 썼다는 거 아니야. 철저한 아, 오락가이 새끼들 진짜 정신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것들이 뭐 기자들하고 그게 그냥 어디 뭐 놀이공원에서 기다리던 사진인가? 할 때 그렇대요. 전혀 뭐 출입국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고야. 박상준 기자 내가 이 방송할 때마다 기레기란 말 좀 쓰지 말라는데 안 쓸 수가 없어. 안 쓸 수가. 그러니까. 이따 아니 기본 체킹도 안 하고 말이야. 한국일보도 썼나? 그럼 상준이 형이 조지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 썼는지 안 썼는지.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청정구역 65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의 본격적인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가 볼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 그 추석 연휴 때문에 정말 다들 매출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광고를 많이 못 보내주셔가지고 아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0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단통법이 종료가 되면서 가격 좋은 핸드폰이 많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또 연휴로 짧아진 이 10월 한 달 동안은 통신사 지원금이 높다고 하니까 핸드폰 교체 고민이신 분들 기억하셔서 이번 기회에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하고 인터넷을 같이 바꾸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오피스텔과 고시원, 또 원룸 등의 인터넷 교체 시에는 회선당 특별가로 모신다고 합니다. 자, 연락처는 010-7114-3333, 010-7114-9795 두 개의 번호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010-7114-3333 번호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사장님이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휴대폰 바꾸실 분들, 인터넷 바꾸실 분들 꼭 한번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끝났나요? 네. 딸랑 하나?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하나로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연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내년 4월 16일까지 이제 구속이 연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라고.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 정말 누가 보면, 와. 십자가인 줄 알겠네요.
근데 뭐 정치 보복 프레임이 어떤 뭐 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근데 그게 아주 간단해요. 왜 지금 이렇게 했냐면 지금 박근혜 재판이 6개월 동안 치러졌잖아요. 네. 박근혜가 한 번도 자기 입장을 내본 적이 없어요. 재판장에서. 그 판사가 피고할 말 있어야 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영아 쓱 바라보고 뭐 이랬거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 얘기. 4분 동안 지 얘기를 한 거야.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왜 이번엔 4분 동안 자기 얘기를 했냐. 근데 기본적으로 박근혜가 이 구속영장 만료되는 걸 엄청 기다렸어. 구속영장 만료되면 나는 나갈 수 있다. 확신했나 보네요. 그렇지.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 확신했고 이 확신은 유영아가 계속 옆에다 빰프를 친 거지. 아, 나갑니다, 무조건. 아 이거 그럼 얘네 말이죠. 여러분 다 들어서 알겠지만 탄핵할 때도 탄핵이 안 될 줄 알고 케이크 준비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판세를 전혀 못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영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각하 이번에 반드시 나갑니다. 계속 그냥 빰프를 쳤고 박근혜 정말 나갈 줄 알았어. 나와서 짜장면 하나 드시죠. 그리고 유영아가 지금까지 작전을 구속 그 6개월 만료된 후에 1심 판결이 나도록 계속 작전 짰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 끌기 엄청 했거든. 시간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아프다고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다 1심 만료 전에 나갈 목적이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거야. 무너졌어. 그래서 박근혜가 엄청 실망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여론전을 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영아를 비롯한 최명성이라든가 변호인단 사퇴한다 그러고. 다 사퇴하고. 그리고 자기는 나는 정치적 희생이야. 야 재판관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랬잖아.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 재판까지 마음대로 하라고 되는 재판이 아니야. 이 재판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구일 때까지 또 시간이 이제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끌려가는. 그러면 왜 그럼 이렇게 하냐 얘가 명분 쌓기죠. 이 재판은 뭐 곧 있으면 1심 재판 결과 나오잖아요. 네.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 다 유죄 나올 걸 아니야. 네. 유죄 나와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불복. 그러면서 애초에 나는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렇죠. 그 명분을 쌓는 거예요. 이번에 4분 동안 말을 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지지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진실은 나는 죄가 없다는 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진실이 아닙니다. 사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뗀 겁니다. 근데 박근혜 입장 전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박근혜가 직접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봐도 알 것 같아. 그렇죠? 몰라. 배신 이런 건 지가 썼을 거예요. 배신 이런 거. 상상하지 못한 결과로 돌아왔고를 박근혜가 딱 찍으면서 이거 결과 말고 배신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첨삭 몇 개 들어갔겠죠. 내가 원하는 워딩으로. 그렇게. 그리고 뭐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 사람. 이런 어려운 말 쓰면. 있으라니까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에 써주지 않았을까? 근데 이 재판 방청하던 박근혜 지지자들이 거기서 대성 통곡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 났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네요. 그거는 진짜 정치인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의 그 광경만 보면 실제 여론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냥 심심해서 여의도 앞에 국회 바로 앞에 스타벅스를 갔거든요. 네. 국민의당 당사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전 대표가 지나갔는지 1층부터 3층까지 들리도록 안철수를 크게 외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근혜도 아마 헷갈릴 수도 있고 또는 헷갈리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끝까지 잡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신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우리가 이제 몇 번 언급했지만 박근혜는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배신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배신에 대한 치를 떨입니다. 그래서 유승민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근데 이번에 또 최순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믿겨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줬다고 지는 생각한 거야. 저렇게 사적 이런 거 전혀 얘는 생각 못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배신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탄핵 당하고 박근혜 구속되고 이거 박근혜 정권 네 정권 때 그랬어. 뭘 정치 보복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야, 그렇죠. 네가 정권 잡을 때 권력이 네한테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네요. 사실 임기가 제대로 끝나고 나서 이런 게 일어났었다면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이렇게 구속되고 이랬으면 이해하지.
정치 보복일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근데 탄핵이잖아요. 지가 대통령일 때 탄핵 일어났는데 당한 걸 까먹은 거 아니야? 답답한 아니면 소리하고. 탄핵 당한 거와 뭐 탄핵 끝났- 날짜를 임기 종료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네. 아니 근데 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을 하게 되면은 재판에 굉장히 불리해지는 불리해지죠.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국선 변호사 선임 안 되지 철회를 않을까요? 할 수가 누가 있나요? 여기를 하고 사임한 싶어했어? 거를? 아니 뭐 국선 변호인은 지정하면 하는 거니까. 근데 또 뭐 박근혜 본인이 또 안 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인데. 근데 이 재판은 하여튼 변호사가 없으면 안 돼요. 뭐 있어야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시간 끌기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을 못 하니까. 근데 박근혜 재판은 다른 재판하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박근혜 본인 재판만 못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재판도 다 못 하게 되거든. 그런 시간 끌기 작전 혹은 깽판 작전에 들어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영아한테 이렇게 조금 시간 끌어라고 코칭할 수도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들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참 다른 사람들도 답답하겠네요. 예. 그러게요. 근데 뭐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뭐 한번 보죠. 왜냐하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탄핵 심판 헌재 심판 때도 그랬지만 여론이 90% 이상 자기한테 안 좋은데 여론전을 벌이면 못 하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서석구나 유영아나 다 작전을 잘못 짜갖고 지금 이때까지 온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작전을 잘못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박근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데 그걸 자꾸 여론전으로 벌려고 하면은 재판 결과가 안 좋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여러 번 지금 찬스를 놓쳤는데 그 태블릿 PC JTBC 보도하고 나서 네. 본인이 스스로 하야를 했다면 구속까지 갔겠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판단 미스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야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으니까 애초에 거기는 가정이 어려울 것 같고.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주위에서 빰프 쳐갖고 하야한다 그러면은 또 모른다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위에서 그 판단이 안 돼. 주위에서 그냥 다 가자. 이거는 부당한 탄핵이다. 이러니까 수수 가는 거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주변에 다 빠꾸들만 모여있어가지고. 본인이 빠꾸니까 뭐. 원래 뭐 그런 것들 원래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 유유상종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할 때 본인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그렇지.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약간 이런 과라서 잘합니다. 정신승리과.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선택을 자꾸 잘못하는 거야. 엄청 고민해서 하는데. 장구 끝에 악수를 두는. 네 맞아요. 아, 참. 남자들도 그렇게 만나나요? 남자는 장구하지 않더라고요. 장구하고 이렇게 만나나요? 장구하지 않더라고요. 있으면 다 만나는. 아 그러면 안 돼. 단구 끝에 악수를 끊어요. 빠르게 결정하고 후회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좀 안 만나려고요 이제. 뭘 안 만나요? 또 새로운 아니야, 인연이 오면. 소개팅 하지 말라고. 소개팅 안 하면 어디서 난 소개팅 말고는 남자 만날 기회가 없는데. 좀 벌써 밖으로 소개팅 안 할 때 집에만 있지 말고요. 좀 나가 돌아다녀요. 아 그래요? 예, 친구들도 많이 좀 만나.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뭐 친구의 친구도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 뭐 맨날 니네끼리만 놀지 말고 이게 좀 이게 인간관계를 나도 부르고 넓혀가서 얘는 부르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준코 이런 데가. 요즘 준코 언제적 준코야 요즘 진짜. 달라졌나? 감성 주점 이런 데 갔어요. 아니 소개팅을 예를 들어서 누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소개팅 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 사람이랑 계속 단둘이 만나지 말고 그래서 주선해준 사람이 알 거 아니야. 같이 오라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올려봐. 아, 그런 거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해본 거 해봤습니까? 그럼 사람이 1대1 만날 때하고 달라 보인다니까. 그거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만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제일 한데. 좋죠, 그게 제일 좋지. 예. 자기가 근데 뭐 또 특정 연봉이나 특정 직업이 돼야 되니까 막누리한테는. 아니요. 그럼요. 이게 딱 아닙니까? 분류가 정확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야 소개팅에서 걸을 수 있지. 아니 저는 제가 1차적으로 이거 말하면 또 욕먹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자기 스타일인데. 저는 키와 어깨. 아, 그거는 뭐 그럴 수 그건 있지. 그럴 수 있지. 포기할 수 없는. 근데 꼭 그런 애들이 창성이 많은 애들이랑 가더라고. 저는 키가 작고 어깨 아 넓고. 싫어. 싫어. 너는 꼭 나 같은 사람 만날 거야. 아 싫어. 아, 그렇게 되더라니까. 아, 희한하게. 너무 싫어요, 진짜. 사람 앞일을 모르는 너는 거예요. 정종철 근데 같은 저는 사람 만날 진짜 거야. 사람이 되게 착하고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키를 안 보고 포기를 하고 만나도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못 주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미쳤지 할 때 하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럼. 에이, 앞으로 좀 더 사세요. 아 저도 외모도 나름 제 스타일 있어요 또. 아, 그건 당연히 있겠지. 아, 당연히 있어야죠, 그거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분은 아니라는 거 제 스타일.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박근혜 동정론이 보수 쪽에서 만약에 힘을 받는다면 아예 안 받아요.
안 받아.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받아.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뭘. 자유한국당은 이제 박근혜 쳐내야 되는데 뭐 출당시켜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랑 합치려면 박근혜 출당이 전제조건이에요. 만약에 바른정당이 분당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정당이 분당이 되지 않고 바른정당이 몇 명만 남아 있고 떠나갈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유한국당이랑 합치려고 하는 바른정당 사람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쥐들이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려면 그 명분이 이제 박근혜 출당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출당될 거고 박근혜 출당하면 제일 이제 정치적으로 나설 사람들은 저기지. 조원진이 거기 무슨 당 이름도 모르겠어.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인지 뭐 그런 나발인지. 조원진 거기 새누리당 아니에요? 나갔잖아. 오늘도 제명당했을 건데. 내가 저 대전역에서 KTX 타고 서울 오는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인 서명 운동하고 자빠졌더라고. 야, 니네 1,000명도 못해. 1,000만인 같은 수라고. 참 꿈이 크다. 그러니까. 괜찮네. 월드컵 때도 700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무슨 1,000만 원이냐.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박근혜가 출당 조치가 일단 될 것 같고, 예. 네. 일단 그러면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쳐지면, 네. 그거는 뭐 국민의당,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쪼개지고, 그러면은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사람들, 뭐 한 10대 명 되겠죠. 자강파라고 하는 사람들. 10대 명까지 안 될 거야. 지금은 뭐 8대 12, 7대 13 이렇지만은 시간 지나면 더 많이 합류할 거라고 보고 한 10대 10 잡읍시다. 러프하게. 10대씩. 그럼 10명 정도가 지들끼리 뭐 해? 못해요? 할 거 없어, 지들끼리. 원내교섭단체도 아니고. 그러면은 국민의당하고 또 합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역흡수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국민의당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뭐 선거 전에 뭐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좀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법사위에서 진행이 됐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김희수 대행의 국감 참석을 두고 야당이 반발을 했죠. 그러면서 국감이 파행이 됐는데 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재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요지가 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라고. 뭐 일단은 야삼당이 김희수 권한대행을 반대한 이유는 자기네들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논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명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전원 동의 하에 그리고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이제 전원 동의해서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이건 헌법재판소 법에 의한.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무슨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이렇게 대통령한테 요구하지 말고 보이콧을 왜 해? 보이콧을 멍청하게. 아니 보이콧을 하면은 우리는 더 좋아. 보이콧 다 하라 그래요. 자유한국당 전부 다. 국정감사 하지 말고. 근데 보이콧을 요구할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빨리 권한대행 꼬리표 떼고 새로운 사람 임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을 자기들이 반대했는데 왔다고 받을 수 없다는 게 이거 먹니하고 똑같은 거지. 말이 돼. 그러면 이 김희수는 어떻게 그러면 저 재판관이 됐습니까? 헌재 재판관 할 때도 다 국회 청문회 봤거든. 그때는 왜 니들 왜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박시원이 추천해서 된 사람 아니야. 그럼요. 앞뒤가 안 맞는 말하고 자빠지는 거죠. 실제로 대통령 그 SNS에 대통령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지명이 늦어지는 걸 탓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권한대행으로 있다는 걸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 권한이 대통령한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래 국감을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정부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나쁠 게 없어. 해라 보이콧 하면 됩니다. 요즘 국감에 원래 나오면 한번 튀어보려고 날뛰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건 뭐 보이콧하고 날아가고 이런 걸로 그냥 국감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지난번 국정감 박근혜 정권 때 마지막 국정감사 또 청문회 저 새누리당에서 보이콧해서 아주 좋았잖아. 우리끼리 아주 좋았어.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 보이콧하라 그래. 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안철수 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김희수 옹호해서 어안이 벙벙하는데 뭐 어떻게 옹호하는지 모르겠다는 안철수 거예요? 본인이 어벙벙 아니야 어벙벙. 내가 보니까 한줄 어벙벙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 공격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을. 근데 일단은 뭐 서로 삼권 분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권한대행 자체가 헌법재판소 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가 맞죠. 고난대행을 지명을 대통령이 강행한 것도 아니고 고집 피운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럼 권한 대행이 나가갖고 업무 보고해야 되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누가 합니까? 퇴임한 창석이 가서 할까?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이 가서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난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 부산 가셨다고. 그 가셨죠? 네, 부산국제영화제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랬는데 안 갔어요? 오부 위원장은? 제가 왜 갑니까? 집이 부산인데? 대통령 가면 몰랐어. 대통령 온지 몰랐어. 그게 기회주의자인데. 대통령 온자 기회주의자인데, 무조건 갔을 텐데. 아니,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가도 제가 같이 뭐 무대에 섰겠습니까? 그건 왜? 아니라도 문재인 뭔 영입 말실에서 인사. 한번 보려고. 맞아. 뭐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안 갔고 그래도 의미가 있죠. 대통령 최초 방문이라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사실은 다이빙벨 팩트TV의 자료가 대거 사용된 그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문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서병수 시장도 나섰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 산하의 모든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발길이 원칙이라 그런 건데 그거는 뭐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문화 정책에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졌는데 얘들이 와서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밥줄 끊고 이질하는 지원하지 않고 간섭하겠다 이런 글로.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김인수 헌재 소장 표결을 부결시켰다고 국민의당에서도 자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부결시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해놓고 다시 그걸 번복할 수 없으니까 이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참 난감해요. 사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인사라든가 네. 또 뭐 긴급 명령이라든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제 몇 개월 동안. 근데 이제는 개혁입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개혁입법을 내놓을 때마다 야당에서 저지를 하면 방법이 없다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애들은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까. 근데 국민의당까지 저렇게 해버리면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존나게 꼴보기 싫지만은 어릴 땐 어르고 달래길 땐 달래고 때릴 땐 때리고 하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김빈 그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이 김인수 권한대행을 좀 응원해주자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포털 실검 순위에 힘내세요 김인수라는 검색어가 1위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또 야당에서 이 여론 조작이다 뭐다 또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없는 게요.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하는 거랑 비밀리에 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재벌 총수들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했었잖아요. 생맥주 먹고. 그때 저 박근혜 변호인들은 뭐라 했냐면 이거 박근혜가 저 재벌 총수 부른 거랑 뭐가 다르냐 그랬거든. 야 씨발 박근혜는 안가로 비밀리에 불러가고 쏙닥쏙닥 친 거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부른 게 어떻게 똑같냐.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비밀리에 댓글 단 거 하고 김빈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이 이렇게 합시다고 네티즌들 제안해서 한 거하고 어떻게 똑같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였고 누구처럼 돈 주지 않았고. 그 그걸 차이점이죠. 무슨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당은 이런 상황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여당이요? 네, 여당 잘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처럼 지금처럼 돼요. 늘 지금처럼. 야당도 지금처럼. 야당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은 잘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정당 지지율이 이걸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정당 지지율로 바로 표가 나거든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 정도까지는 어떻게 중요한 입법이 있을 때는 어르고 달래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방선거가 그냥 뭐 자치단체장 뽑는 그런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 쪽 사람이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구청장을 하고 있으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엄청 영향을 미쳐요.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의 힘이 달라요. 김대중 대통령이 90년도에 이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려고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DJ가 왜 단식 투쟁을 했느냐? 뭐 풀뿌리 민주주의 물론 중요하죠. 또 DJ 그걸 내세웠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거를 민선으로 안 하고 관건으로 하면 앞으로 관건 선거가 계속 있을 거고 그러면 김대중은 절대 죽었다 깨라도 대통령 못 돼요.
전부 다 시장 도의사가 다 씨발 저쪽 사람인데 어떻게 선거해서 이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이 시장이랑 구청장 잡고 있을 때 선거하고 다 놨을 때 선거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잡고 있을 때가 유리해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상당히 유리하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내년까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치려고 저지를 하는 거고요. 그만큼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게. 그냥 지방선거 도의사 뽑는 선거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차후에 더 큰 선거를 쥐락펴갈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키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신고리 569기 원전의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시민 참여단이 참여한 마지막 2박 3일 합숙 토론을 끝으로 이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 이번 이런 공론화 과정이 뭔가 결과를 떠나서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굉장히 새로운 모델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0명의 시민 참여단 중에서 471명이 마지막 2박 3일 합숙 토론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참여율부터가 아무도 예상 못했을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거. 뭔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1박당 한 100만 원씩 주나요? 참여하면? 나 그럼 간다. 그럼 같이. 그럼 100% 참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일 것 같은데 일단 문 대통령하고 정부는 시민 참여단의 결정을 존중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얼그스게 나올 것 같아요, 결과가. 저는 근사하게 오차범위 안 된다라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된다? 좀 반대입니다. 안 된다가 뭐야? 된다? 그러니까 건설 하면 안 된다? 탈원전 지금 공사 시기상조다라는 중단. 얘기가 탈원전 시기상조다 그렇게 나올 것이다. 약간 그거 그렇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또 야당이 난리치겠지. 그치.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지금도 이미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한테 전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거는 이렇게 새로운 방법일 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봐야죠. 그럼 두 분은 내가 시민참여단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야 탈원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당연히 다른 하는데 해야죠. 또 반대쪽 의견도 팽팽하니까. 그래서 연령별 분포에서 60대 이상이 23.6%다 이런 것도 좋고. 그럼 또 아까 네. 창석 얘기했지만 또 시기상조라도 불안하다. 불거지는 거거든. 네, 좀 불안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찬성하지만 당장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아직 안 끝나서. 근데 사실 이런 수기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민주정부에서 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도 방패장 건설할 때 끊임없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어디서 건설하는지에 따라서 건설한 지역에 특혜나 어떤 폭발적인 혜택을 줘라.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정부가 하는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거 원전을 이제 간두는 걸로 결론이 나면 야당에서 엄청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다. 니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사회적 갈등이 셀 텐데 근데 반대로 된다고 해서 사회적 갈등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봐라 국민들이 반대했는데 뭐하러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떤 게든 반대하거나 비난하려고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20일에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결과 발표 이후에 역시 또 다른 갈등이 물론 생기겠지만 그러면 정치권의 역할이 이제 네. 그러면은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축소시키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잖아. 정치권이 자기 할 일을 해야지 그러면. 일단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권 이야기에서 사회 분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장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거나 아니면 공동묘지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선산에 이제 개인 묘지를 조성을 해서 장례를 꼭 치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많죠. 근데 이제 이 개인 묘지를 조성해서 안장하시는 분들이 안장을 하기 위해서 시골 마을에 들어서면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의 통행을 다 막고 마을 발전 기금 형태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대요.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세요? 기사 봤고요. 네. 그 기사 댓글에
저는 사실 이렇게 직접 본 적 없습니다만 기사 댓글에 이런 거 당했다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충남 부여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충남 부여뿐만이 아니라 일단 언론에는 여기 충남 부여 얘기만 보도가 됐지만 이건 전국 신고를 해서 각지에서 그래요. 네네. 전국 각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텃세도 아니고 뭔가요? 저는 이제 그 가장 최근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한 10여 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기사 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도 너무 얼마나 열받았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지금 입건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합의금 350 줬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500달러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신랑이 끝에 350에 길을 터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법으로 아마 마을이 만약에 조성돼 있으면 그 마을 몇백 미터 그 내에서는 묘를 쓰면 안 되는 그 법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이게 그거를 아마 논리로 명분으로 들고 왔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게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청와대에 민원놓고 했던 이분은 충남부역은 1.5km. 1.5km니까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만 네. 그 명분을 붙잡아 놨던 거지. 그러면서 돈 안 주면은 길 안 열어준다. 그러면 매장 못하지. 근데 이게 여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한시가 급하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장례식 3일 했잖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빨리 가서 묻어야 되는데 좀 며칠째 그 시체를 못 묻으면 부패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거고 300이라도 350이라도 줘야 된다. 왜 저 같았으면 안 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길 바꿔서 있으면. 경찰 불러야지 뭐. 사실 저도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경찰 불러야지 방법이 있어. 아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주민들 경찰이 조사했는데 통상적으로 돈을 냈다 뭐 이런 걸로 통상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냥 하자 뭐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대요.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니까 좋게 좀 돈 주고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돌아가신 근데 것도 이게 열받아 웃긴 죽겠는데. 게 이 산의 주인이 문제를 삼는 것도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통행료를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양아치 아닌가? 양아치. 이건 이제 구시대 그 잔재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장례식 등의 이런 방해죄 그리고 공갈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요. 공갈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그 마을 1.5km 떨어진 곳에 산을 산 거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뭐 선산 이런 거 사는 거죠. 네. 선산이라고 할 때 산을 비어 있는 산을 샀잖아요. 산이 사실 엄청 싸거든. 엄청 쌉니다. 이런 게 깜짝 놀랄 정도로 싼데 어차피 그거는 못 써요. 그 땅에 뭘 할 수도 없어. 나무를 벨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무덤 아니면 할 게 없다고. 한 700 한다고 했었나? 저희 시골에 산 하나가. 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평당 뭐 10원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산을 뭘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형 엄청 뭐 부동산 투기했다고 노건평 씨. 난리 쳤잖아. 네. 대통령 되고 나서 말고 대통령 전에 네. 엄청 난리. 그거 알고 막 이런 거야. 산 한 개에 700, 산 한 개에 1,500짜리 이런 거 갖고 부동산 투기했다고 그 조선일보에서 그 난리 친 거거든. 하여튼 그런 건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붙잡고 우리가 길 안 터주면 얘는 뭐 매장할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참 골치 아픈 거죠. 나 같으면 버스로 그냥 밀어버리고. 불도저 가져와서. 막은 트럭을 밀어버리지 뭐. 까짓 것이. 아니 그 차 수리비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500만 원 그거 주느니. 그 1톤 트럭 앞에 대놨다고 하는데 그거 뭐 500도 안 하는데 준 거 뭐 까짓 밀어버리지.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좀 서로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해가지고 많이 알려져서 네. 맞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요즘 시골 사람들 안 이러는데 이거 참 희한하게 이러네. 그러니까 특이하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런 일이 어떻게. 그리고 또 이제 장명 문화 좀 바꿔야 돼요. 이제 묻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 봐봐요. 뭐 한 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다 무덤 남아 있잖아. 맞아요. 100년 전에 묻은 사람도 무덤 남아 있어. 그 무덤 파헤칠 수 없고 뭐 개발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죽을 때마다 다 묻어? 전 국토가 그러면 묘지화 됩니다. 그래서 이젠 좀 장면으로 바꿔서 뭐 화장하는 방법도 있고. 화장 납골당 하거나 좀 바꿔야 돼요. 수목장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하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네. 요거 하나 조그만 통 하나 딱 들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유교 문화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이 장지나 산소를 잘 만드는 게 되게 효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네. 그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벌초하기 싫다고 댓글에 미친놈이라고 욕을 엄청나게 써놓으셨던데 벌초를 하면은 효도하는 거고 벌초 안 하면 불효자입니까? 그러니까요.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한테 잘해야 조상덕 본다고 하는데요. 조상덕 본 사람들은요. 그런 추석 제사 지낼 때 다 해외여행 가요. 그렇더라고요. 몰디브 얘기했어요. 조상복도 못 보고 덕도 없는 것들이 제사하고 자빠져. 제사 지내고 부부싸움하고. 그럼 뭔 소리 해. 명절 때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조상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열심히 되는 사는 거지. 그리고 사실 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산에 안 모시고 낙골당에 모셨다고 불효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에 모셔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가면 차라리 가까운 낙골당 모셔놓고 한 달 한 번에 찾아가기 훨씬 그렇죠. 낫지.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면 요즘 또 가족 낙골당 많잖아요. 가족 낙골당 하는 게 제일 뭐 돈도 크게 많이 안 들고.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있으면 찾기도 좀 그렇고 뭐 꽃이나 이런 거 놓기도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네, 재구매율 30% 이상의 굼벵이 파워 술친굼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굼벵이 농가와 협업하는 제조사의 상품 판매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홍삼, 강황 등과 콜라보된 효도 상품들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술친굼 4+1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4박스 사면 1박스 더 드리는 네이버에 술친굼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은 1599-9067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요거 진짜 잘 취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요거를 술자리 가기 전에 한번 먹이고 술자리 중간에 한번 먹이고 또 3차 가가지고 한번 먹였는데 그 친구가 정말 끝까지 먹고 나서 이거 어디서 파는 거냐고. 여성분입니까? 네, 여자애가. 좀 같이 먹읍시다. 술. 임상실험 한 먹기 거야? 전에. 굼벵이 먹기 전에 같이 굼벵이 한번 먹기 전에. 먹읍시다. 그러면은 바로 1차에서 그냥 토하고 집에 그럼 가. 진짜 굼벵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럼 얘가 업고 가셔야 돼요. 자기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너무 올라갔다고. 너무 좋다. 다음날 숙취도 없다 그러면서. 저도 요즘에 이걸 먹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왜 거의 안 먹거든요. 네. 이런 거 안 먹는데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먹으니까 확실히 진짜. 달라요. 저는 사실 이거를 한 봉지 먹었을 때는 원래 술이 좀 센 편이라서 딱히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 2봉지 먹으니까 그냥 날아다니던데요? 2봉지 먹을 때까지 술 좀 그만 쳐드세요. 뭐 한 잔에서 2개씩 까두고. 아 재밌는데 어떡해. 진짜로 씨. 네 여러분 그래서 술친굼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술 잘 먹는 개그맨 그 누구지? 안영미 말고 누구요? 안영미 콤비 강유미. 강유미. 강유미 씨한테 내가 하나 선물했어요. 오, 진짜? 술친구. 오. 잘 먹겠다고 합디다. 이게 한번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더만. 효능은 진짜 짱입니다. 네, 진짜로. 네, 오늘 오동상 어떤 사연인가요? 오늘은 최근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기사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공무원의 숙직 제도 도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 공무원도 지금 숙직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려고 하는 추세죠. 그런 추세인데 지금까지 없었죠. 이거 그렇다면 사연이 이번 주에 안 왔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요게 가장 중요한 다뤄볼 만한 주제다.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 어쨌든 요 문제가 왜 되냐면 일단은 과거는 사실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지 않았고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지금 최근에 탄생하면서 숙직은 보통 남자만 다 섰었는데 지금은 거의 5대5 가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산의 5개, 6개 지역구는 해당 구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5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직의 부담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 남성 숙직이 몰빵이 된다. 그래서 여성도 숙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수원 영통구 예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양천구청이 최근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 당직 대상 직원 582명 중에 남성 직원이 305명입니다. 여성 직원 277명 중 58명이 숙직에 참여를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목요일에 여성 2명이 한 조를 이뤄서
숙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쉬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숙직하고 금, 토, 일, 3일 연달아 쉽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 그러게. 아 숙직하려면 여성 숙직하려면은 일반 그 날짜에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숙직해야지. 여성 숙직은 목요일에 해라. 좋네 목요일에 숙직하고 금요일에 놓으니까는 금, 토, 일 다 쉴 수 있네. 그래서 숙직 직원이 장난치나? 6만 원 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쉴 수 있어서 목요일 숙직은 여성 신청 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말다. 이거는 그 여성 공무원 숙직 제도를 하자고 하는 거랑 전혀 배치되는 얘기죠. 그거 뭡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걸 여성도 숙직하라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하나는 남자도 하는데 여자도 해 뭐 이런 감정도 있을 테고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비가 거의 동대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자 수대수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너무 몰빵이 되니까 분담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숙직이 무슨 군대처럼 엄청 빡센 것도 아니고 네. 야간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간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 주로 불법 주차를 했으면 견인을 해달라든지 길거리에 로드킬된 고양이 있으면 이거 치워달라든지 뭐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해결하는 건 사실은 여성이 응대할 수 있잖아요. 남자만 할 수 있는 거 원래 낮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야간 순찰을 가끔씩 이제 한두 시간 도는데 그거는 꼭 남성을 배치해서 함께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크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나 이걸 굳이 뭐 여성은 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큰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일들이. 그래서 저는 좀 지금처럼 시행하기 시작해서 일반적인 날짜도 해야 되지 않나. 다만 여성들이 뭘 분란을 가지냐면 육아하는 사람 어떡하냐. 집에 해봐야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만 저는 빼고 신청자에 한해서 대신 빼고.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수당이 더 올라간다든지. 네. 그러니까 원래 숙지가 해야 되니까 뭐 수당에 큰 변화가 6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이 되네요. 네. 수당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육아하는 사람은 조금 배려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은 뭐 일찍을 더 세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어떤 신체적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숙직이 어렵다면 또 사회적으로 또 위험도 있고 네. 그러면 남성은 숙직 수고 당직이나 일찍은 여성이 수고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이거 하면 되죠. 안 하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문제. 제일 좋은 거는 숙직을 왜 해? 그냥 경비 세우면 되지 회사에서. 그러면 뭐 그 채용률에도 고용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라니. 근데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일찍 같은 경우는 여성이 쓰고 숙직은 남자가 더 맡아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숙직제도 도입합니다. 좋습니다. 화제가 됐어. 근데 목요일만 뭐야 이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이제 초반이라서 그렇고. 그럼 이건 저렇게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까지 논란이 될 수 있지. 생리휴가 거기라거나 보건휴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저 희한하게 뭐 금요일만 아프다. 너무 뭐야 다 돌아가면서 금요일만 아파. 그런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도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육아휴직을 써야 되는 자녀가 어린 경우는 좀 배려해 줄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경비를 세우면 된다는데 숙직의 일이 그 경비뿐만이 아니라 야간 업무의 민원 처리거든요. 그게 크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뭐 남녀 평등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근로자 의 입장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해주면 되지 않나. 그리고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유리천장 이런 게 심해가지고 남녀 월급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또 당연히 숙직을 쓰는 게 맞겠지.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허봉수로 하잖아. 똑같아요. 홍수로 하니까 뭐 임금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숙직은 남자만 서라 하는 건 좀 부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성들 중에서도 나도 그날 숙직하면 집에 가서 밥 안 차리고 청소 안 해도 돼서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숙직할 보직과 하지 않을 보직을 따로 뽑으면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고가에 반영하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성비가 비슷비슷해지고 성비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숙직 제도 자체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는 똑같이 분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숙직을 하게 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씻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약간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안전시설이 뭔가 좀 확실하게 된다면 뭐 숙직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숙직 확대를 하려면 이제 그런 걸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아까 창석이 말한 육아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뭐 씻는 거 이런 거 뭐 남자는 안 씻어요? 똑같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을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요즘 뭐 세콤 잘 달려 세콤 다 되는데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잘 확충하면 되지 않을까. 아까 말했듯이 야간 순찰만 꼭 남성과 동행을 하거나 뭐 인근 유관 기관의 경찰과 협력을 하거나 하는 것만 제외한다면 업무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결국은 저희가 결국은 뭐 양성평등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남성이 우월한 또 네. 남성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랐죠. 맞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방 이유가 뭐야? 쭉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왜 그 뭐 워마드 메갈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한국의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한 50대 이상 지식인들 전부 메갈 오마드 편들었거든.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지들이 다 그렇게 혜택 받았거든. 50대 이상 진보들 다 그렇게 혜택 받았어. 남자라고 위해주고. 그래서 혜택 받았으니까 지금 그 편 들고 자빠졌는데 지금의 10대, 20대 남성들 그러니까 뭐 90년대 이후라든가 2000년대 애들 걔들이 무슨 뭐 남자라고 해서 혜택 받은 게 뭐 있어요? 걔들은 그냥 평등하게 자라왔어. 초등학교 때부터 또 집안에서부터 애가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누가 좋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근데 걔들을 보고 니네들이 우리는 혜택 받았고 니네는 혜택 못 받았으니까 니네들이 좀 손해 봐라 하면 걔들이 그 말을 듣냐고.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이제 남초 커뮤니티 가면 메갈리나 오마드에서 난리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 예전에 뭐 여자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되지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사회는. 뭐 그런 다 거 있어. 똑같이. 그러니까 다 똑같이 거의 갔기 때문에 남자들이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역으로 피해 심리, 피해 의식을 느끼는 있는 거죠. 거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뭐 공부 같은 거는 원래 여성이 더 잘하게끔 돼 있습니다. 남자 잘 노니까. 그래, 아이고,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아니, 운전은 감각은 남자가 더 좋으면, 그런 거, 공감 능력이 남성이 더 좋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 지각 능력이 여성이 더 좋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딱히 나는 남자라고 해서 대우받은 것도 없는데? 이런 피해만 거에 계속 본다. 대해서는 피로 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20년 지나면 다 양성평등으로 가면, 뭐 이런 문제도 당연히, 아니 왜 남자만 숙직 써야 돼? 이렇게 나오겠죠. 모든 게 평등할 겁니다. 이게 여성을 숙직을 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남성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을 함부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성이 숙직 서야 된다, 남자와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분들 중에 뭐냐면 빨리 숙직 안 쓰고 빨리 퇴근해서 애 아빠도 애 봐야 된다. 같이 공동 육아하라.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아빠도 퇴근해서 육아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숙직 제도가 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간 민원이 좀 큰데요. 야간 민원 요즘에 뭐 누가 야간 민원을 해? 그러니까 뭐 견인해달라, 뭐 이런 거 불법 주차.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숙직 제도는. 뭐 시스템화 시켜서 뭐 스카이넷 같은 걸 설치해서 감시해도 아니 되긴 예전에 하지만. 그 학교 교사들도 다 숙직 쓰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요즘에 거의 없었을 걸? 우리 초등학교 때 숙직실 교사가 있었어. 그래. 이제 숙직 있는 게 뭐 거의 방송국 숙직이 그러니까. 있고, 네,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없어요. 숙직 쓰는 거. 예. 방송국 숙직 써봤어요? 아니요, 저는 프리랜서 직원들이 숙직 써죠. 네. 그건 뭐 남녀 차별 없이 쓰더라고요. 네, 다 같이 섭니다. 거기 설 수 있으면 다른 데도 설 수 있지 뭐. 그래서 방송국도 시설이 깔끔하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숙직실. 예, 남자 숙직실, 여자 숙직실 있죠. 네, 수면실도 있고. 꼭 근데 방송국 숙직실 보면 귀신 나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건 어디에나 있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팟캐스트 3명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6회 방송 1부 함께 봤고요. 2부 청정 잡스 내일 누가 출연하나요? 내일 파일로트. 오. 라이트 아닙니다. 파일럿. 날아다니는 사람. 네. 네, 저희는 내일 2부에서 청정 잡스의 파일럿 그리고 한생명의 그 여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선명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습 많이 했는데 뭘 연습했어? 선명이야 요즘 섹시하지 좀 않아요? 연습할 일이 생겼나 봐요. 그런가 보네. 연습할 일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죠. 안타깝네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나이 처먹으면 되게 돼 있어요.
연륜이죠. 아,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갈 두 분 나와주셨는데, 오창석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창석 지난 주말에 YTN 나오셨더라고요. 예. 주말에 나왔고요. 목요일에 녹음 떴습니다. 별 존재감이 없어. 댓글에 다 이준석 얘기야. 아니 댓글에 보면은 밀렸어?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나와 안 봐. 아니, 창석 나와서 봐야겠다가 와야지. 그러니까. 이준석 나와서 안 본다고 나오면 되나.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그런가 봐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YTN 시사 안 되면 라디오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패널만 부를 수가 없어. 지금 안 그래도 경고 먹었거든. 너무 편중성이 있다. 여당만 부른다고. 편향한다. 그래 경고 먹었는데 YTN에서 그나마 우리 목소리 내는 거는 그나마 시사하도록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준석 부르면 안 온다, 뭐 장지원 부르면 안 본다 그러면 뭐 어떻게? 팟캐스트가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창석 부르는 것도 창석이 원래는 단독으로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때 왜 뭐 일이 있다고 창석이 안 나왔잖아. 그런 바람에 또 이 여당 패는 말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균형 맞추려고 이준석이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도영 작가님은 지난주에 방송 2개를 하차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삶의 질이 좀 올라갔어요? 아니 뭐 2개 하차해도 거기 뭐 녹음할 때 제가 오고요. 뭐 또 다음날 편집 제가 하고요. 별로 뭐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뭐하러 하차한 거야? 말은 안 하잖아. 말을 좀 쉬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몸은 왜 이렇게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 좀 약간 노인 같은데 자세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네, 어르신 같은 자세를 하고. 난 주말에 원래 이게 사람이 역시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돼. 왜요? 정말 오랜만에 네. 주말에 뭐 재율이랑 하셨어요? 놀아주다가 네. 허리를 삐끗했어요. 재율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놀기도 하는구나 나랑. 회사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니 뭐하고 놀았길래요? 그거 왜 있잖아. 킥보드도 아니고 조그만 애들 타는 거 이렇게. 싱싱 같은 거? 싱싱이 같은 거. 아직 혼자 못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숙여 채로 계속 그걸 한 40분. 아니 뭐 그거 했다고 지금 허리를 그렇게 붙잡고 저는 있어요. 허리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뭐 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날 뭐 할 동시에 때만? 일어났나요? 싱싱과 그날 저녁에 동시에 일어났나요? 허리 쓰는 일이? 싱싱만 한 40분을 쑥 숙여갖고 하다 보니까 워낙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지금 완전히 마탱이 가서 뭐 침 맞고 물리치료하고 별걸 다 했는데도 안 되네요.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역시 그래도 간만에 노익장 과시하셨는데. 아니 뭐 부를 줄 몰랐는데 역시 안 하던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그러네. 사람은 저런 것 같아요. 웬만 제가 한 2년 전에 조기축구회를 가입했거든. 워낙 운동을 안 해서. 근데 그 조기축구회 내가 운동하라고 가입했지 않았어요? 몸 좀 좋아지려고. 네. 근데 갔다 오면 병자가 돼. 갔다 오면은 한 2-3일간 못 일어나요. 아파가지고. 조기 축구회가 너무 살인적이에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요즘에 야구도 많이 하잖아요. 야구는 네. 그렇지 않거든. 근데 축구를 한번 갔다 오면 온몸이 쑤시고 완전 병자가 되죠. 야구는 서로 몸을 부딪힐 일이 거의 없는데 또 전력 질주가 잘 없잖아. 근데 네. 축구는 하루 종일 전력 질주하다. 축구는 전력 질주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태클도 하고 이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방송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놀라운 게 1부도 뭐 청취자가 많이 늘었지만 2부의 청정 잡스가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청취자 수를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소보다는 아니고요. 지지난주에 워낙 안 나와가지고. 근데 뭐 상대적으로. 2배 이상 찍었는데. 네. 그거 일부에 폐지한다고 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고 어쨌든 마지막이구나 하고. MC 장원한테 너무 비싸요.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유치원생이라고 해도 알만한 거는 다 아는데 나는 왜 졸업 앨범 없어 이러면 대답해주기도 어렵고 중고등학교 선생님 찾아오듯이 유치원 1년 다니고 찾아온 애들 없다지만 이렇게 눈탱이를 쳐도 되는 거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 작가랑 동갑이지만 독거 싱글인 거라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요. 추신 오동상엔 환승역 더욱더 가열차게 색드립 칠하고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0만 원. 진짜 비싸다. 이거 보통 요즘엔 그 졸업 앨범 안 찾는데 저 대학교 졸업 앨범도 안 했거든요. 엄청 비싸게 불렀는데 안 했거든요. 저는 집에 유치원 졸업 앨범 없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있는데. 근데 90만 원 너무 비싸네. 진짜 너무 너무 비싸요. 비싸다. 뭐 하느라 90만 원씩 들어가지? 그러니까 막 무슨 해리포터처럼 사진이 막 움직이나? 아니요, 우리 그때 광고했던 것처럼 픽처 플레이 이런 아, 거. 맞아. 움직이고 일어나? 픽처 플레이도 90만 원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싸네. 그리고 글쎄 이게 좀 오바 섞이지 않았나 근데 이거 누가 1년에 삥땅 쳐먹은 거예요. 이거. 1년에 1,000만 원은? 그러니까. 아니 대학생
뭐 입학금 등록금도 1,000만 원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데. 1,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특활비랑 교구 구입비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대요. 그러니까 애들 뭐 막 과학상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애들 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막 10만 원씩 사고 이러면 엄청 비싸요. 아니 1,000만 원이면 못 보내지. 아, 못 보내죠. 서민 애들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내? 못 보내. 여기 조금 좋은 뭐 입학비가 비싸고 이런 그런- 좀 그런 전체적으로 데인가 비싼 보네. 건 같은데. 네. 이번에 왜 그 뭐지 제주도 그 국제학교 네. 국제학교 그럼 어디서 뭐 공공기관에서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 뭐 6천만 원 1년 학비가. 그러면서 국제학교인데 내국인이 70% 이상. 그러니까 다 이제 또 출신 부포를 보니까 강남 애들. 전원 기숙사 생활이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위화감 조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거네 이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기는 좀 특별한 유치원 같은데요. 일반 유치원에서 1년에 1,000만 원까지. 영유 아니에요, 영유?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귀족 유치원 이런 느낌인데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능력 되면은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제학교 그 중학교 과정이거든요. 네. 국제학교 많이 보낸다더라고.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 주위에 딱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라인을 부자 친구 뭐 이렇게 있잖아. 딱 만들어 놓으면 커서도 다 도움이 된다 이거지. 비싼 조리원 동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비싼 조리원 동기. 조동. 이거 봐요 지금 강원랜드 봐요. 전체 채용 인원의 100%가 백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전체 인원 중 전체 인원이 백으로 들어갔다는. 전체 100%. 전설의 공공기관입니다. 진짜. 500몇 명이 채용됐는데 정말 전설적이네요. 전체 한 5천 몇 명이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들러리였다는 거지. 바보 만든 거예요, 진짜. 바보 만드는 거지. 박누리 맨 떨어졌다고 왜 울고 막 바닷가에 가서 울지 마. 다 정해져 있었던 거야. 정해져 있었다고. 친구가 합격했으면 그 친구도 정해져 있던 사람이야. 야, 근데 참 그렇다. 그 취업생들이 거기 강원랜드 취직하려고 뭐 스터디해서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공기업 취직하려고 또 면접 날 또 옷도 하나 빼 입고 막 준비 다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야, 그 다 원래 다 짜져 있었다 그러면 참 허무하겠네요.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취업 준비생들이 증명사진 때부터 미친 듯이 공을 들여요. 뭐 좋은 사진관 몇 개월 기다려 사진 찍고 화장 받고 정장 사 입고 그다음에 어디 뭐 취뽀나 이런 사이트 가서 자기 학벌 공개, 토익 점수 공개, 대외 활동 공개 이런 거 다 해서 강원랜드 이런 걸 딱 맞췄는데 알고 보니까 백이었다면은 진짜 허탈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웃긴 게, 그 강원랜드 사장이 본인이 추천한 게 한 260여 명 되더라고. 그럼 강원도 유지 아닙니까 그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장이 혼자서 260여 명을 추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0명을 전원 다 알고 그치. 하기는 좀 그렇죠. 뭐 누구의 누구 뭐 이런 걸로. 내가 봤을 땐 바로 그거야. 전화해가지고, 김 사장.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하면서 강원랜드 사장보다 더 끝발 높은 국회의원들 전화해갖고. 강원랜드 사장이 진짜 알아서 추천한 거는 뭐 20,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온 거는 엄청 많을 것 같다 이거지. 근데 그건 아직 조사가 안 됐거든. 근데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 그럼요. 예를 들면 내가 강원랜드 사장이야. 뭐 문재인 정부에. 그러면 창석이가 쓱 전화하고 형님 뭐 제가 아는 뭐 친구가 있는데 딱 이렇게. 그럼 이건 내가 직접 추천한 게 아니잖아. 한 달이 건너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 돼, 이러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몇 명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권성동한 몇 명 안 나왔는데 네. 그런 거 조사해보면 훨씬 많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겠다 싶고. 카톡방 조사해야 돼요. 이거 이훈 의원, 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거거든. 네. 근데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 같은 의원들끼리 말이야 의리가 있지 이걸 공개한다고 미친 새끼 아니야 또라이 새끼 깃방매일한테 때려버릴까 이거. 그러게. 우리끼리 쓰던 거 왜 공개해 이거야? 말도 안 되는 가짜네, 얘기를 하고 가짜네. 있어요. 그 의원 누굽니까? 조져야겠네요. 찾아보세요. 내가 미친 새끼를 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번 주 댓글 올려주신 분들 중에 선물 어떤 분한테 드릴까요? 그 이번 주? 채용형 시간 네, 선택제? 그렇게 하세요. 예. 아, 네, 시선제분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발레토님, 댓글 당첨되신 발레토님은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35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팟빵을 통해서도 총 40분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공식 후원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송우희 진상훈,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은경수 호사랑해, MB 개객기, 희야 연습 더해라, 희야 한숨소리 같아.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박지희. 죄송합니다.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카와이한 영미나 사랑해.
한 주만 광고 쉴게요. 연휴가 길어서 매출이 허림. 아이스크림 크림.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맛집, 서현역 채선당, 대전 노건 간장게장,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에드리안, 아이 반찬, 어른 반찬, 하계동 아빠곰 반찬, 장기에서 포차 빼면 필패,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태연아 사랑해, 탄갈로마 리조트 직원, 아스트로글레이드, 네이버의 아스트로글레이드 사랑한다면,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괌 사이판도 투어이브, 야근 약사에게, 사무실 컴퓨터 청소는 컴크린 365에게.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페이팔로는 김유상님께서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에피소드 후원자 만나볼게요. 네, 해축 야화 최고 심판, 에빈, 최욱의 풋고추, 경북안동 휴대폰 멀티샵,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문사철단 유리 콧구멍, 구소동 명물아구찜, 이쁜 형아, 6일상 피자 포항 북구점, 곤이자, 산본 5단지 놀이터 봄, 아이벨르 판무 발산 다빈,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사랑의 헤이나 마니마니, 구서동 6일상 피자, 노상훈 선생, 바른 성형, 진주 새별 베이킹 클래스, 개혁군주 광종, 가고픈 바다, 99학번 오뎅국, 아산둔포 황소야, 호구탈출 넘버원, 세연수원 수현 아빠, 가천대역 택평 돈가스, 현쌤 수학, 세니, 아담앤 이브 왁싱, 네이버의 돌본 이웃 하눌, 강아지똥 3, 제발 부탁입니다. 조개찜 신노현 가리비아, 열정마니아, 피규어는 하루 얀샵, 입안의 밀키스, 남성 신발은 스타일 구루, 해축 야화 복권빈,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청룡구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바른성형 그 후원해 주셨는데 네. 요즘 성형외과가 정말 장사가 안 된답니다. 일단 왜 그래요? 중국인들이 엄청 빠졌대. 대폭 줄었다 하더라고 중국인. 네. 그리고 그 중국 그 방송에서도 그 집중적으로 보도를 어떻게 하냐면 부작용 위주로. 성형 부작용. 한국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바가지. 요거는 진짜 행안위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그런 것도 있던데 일반 공무원인데 그 시간 선택제 공무원 한 우리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고 이런 거 좀 짜증 난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쵸, 시간 어차피 선택을 하는 선택 거니까.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하나 좀 만나볼까요? 네, 발레토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채용형 시간 선택제 관련 방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하시고 문제점을 너무 잘 찝어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채용형 시간 선택제 문제점 많은 제도지만 개선의 의지도 없고 검토만 한다는 게 벌써 4년입니다. 그동안 일선에서 근무하는 저희 시선제들은 속이 까맣게 타고 결국 휴직자,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채용형을 뽑아놓고 전일제들이 일시적으로 시간 선택제를 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그들 입맛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데 정작 이 제도의 목적을 위해서 뽑은 채용형은 4시간의 노예 제도에 갇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려면 시간을 늘려주든가 한정된 4시간 동안 전일제들 업무 분장을 줘서 초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박봉에 시달리고 뭐 한 가지 개선해 주는 것 없이 죽어라 일만 시킵니다. 제발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같이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알려나가고 이슈를 만드는 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른 의견도 한번 만나볼게요. 자파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인데요. 청정구역 완전 사랑하는 팬입니다. 첫 회부터 꾸준히 들었는데 처음으로 댓글을 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 맞춤법으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오창성님이 꽤 열을 올리며 맞춤법과 기본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쯤에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돼 라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잘 가르쳐야 돼가 맞는 말이죠. 네. 가르치다는 어느 방향을 가르치다죠. 전직 아나운서신데 이런 기본을 물으며 쓰지 마시라고요. 농담이에요. 매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창성님 색드립 잘 듣고 있습니다. 박누리님 너무 예쁘시고 중국어 할 때 너무너무 귀여워요.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잘 가르쳐야 될까? 뭐 좋은 표현. 사투리인가요? 좋은 표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실수한 사람들 많죠. 이거는 그쵸. 근데 거의 버릇이야 버릇. 우리 그때 박상희 소장 나왔었잖아. 박상희 틀리다. 계속 다르다와 다르다와 틀리다. 틀리다. 쓰는데 그거 지적해도 안 돼요. 요즘도 계속 그래요. 그리고 요즘도 계속 그래요. 세작도 마찬가지지. 세작은 2개 다야. 다르다 하고 이거 가르치다. 총체적 난국이네. 총체적 난국이야. 2개 다.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버릇이 돼버려서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말할 때 또 그걸 신경 쓰고 있으면 더 막 일부러 막 더 이게 틀리게 되더라고요. 일부러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더 의식하면. 그것도 이거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 뭐요? 타인의 맞춤법에 민감한 사람이 더 까칠하고 폐쇄적인 성향이다. 미국 미시간 대학 언어학 연구팀이 이런 연구 미국은 결과를. 도대체 이런 걸 연구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 영국보단 나. 영국 애들 정말 이상한 거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성격이 거친 사람이 틀린 문법에 폐쇄적인 사람은 오타에 더 예민하다고 하네요. 그때 제가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못생긴 사람들이 악플을 단다고. 그런 거랑 비슷한. 공격적인 성향. 그렇지. 네. 그런 비슷한 성향이 아닐까. 악플 달지 말아야겠네요. 네. 다른 뭐 게시글도 한번 볼까요? 빅터님께서 네. 연휴 때 동생네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올해 유치원을 졸업하는 조카 얘기를 하다가 졸업 앨범 얘기를 하게 됐고 조카도 졸업사진 찍는 거 알고 있고 심지어 연휴 끝나고 등원하면 사진 찍느라 바쁠 거라며 엄청 기대를 하고 있던데 액자와 사진첩이 무려 90만 원. 처음에는 9만 원이라고 듣고 삼촌이 쏠게 했는데 9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제 동생네가 그렇게 못 사는 집도 아니고 동생도 중학교 선생이지만 유치원 앨범 90만 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데 조카 담임이 본인이 처음 주관해서 하는 일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압박도 있다고. 얘기 들어보면 1년 유치원 다니면서 이런저런 가외활동 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은 들어간 것 같다며. 1년에 1,000만 원? 좀 반응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이분들 그 MC 장원하고 김묘성 기자 진행하는 잡스러운 연애도 29위를 기록했다고 100위권 밖에 네네. 있던 뭐 팟캐스트가. 300위권 하는 그런 팟캐를 제가 또 올려줬죠. 300위권 아마 그 매구리 시사회 에피소드로. 아니 뭐 원래 또 제가 뭐 팟캐스트에 간들었어. 이런 거 많았잖아 올려준 팟캐. 그 중에 그렇죠.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윤아의 문화구락부 빼곤 다 올려줬다고. 그거 내가 안 올려. 난 부른 적이 없어 그거를. 그래요? 내가 올려주려 한 적이 없어.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 박윤하에서 박이 박지은이야? 이지은이야? 이지은이어도 안 돼 그거는. 아이유? 아이유도 안 되는 팟캐야. 안 되는 건 뭐 어떻게 끌어올려 안 되는 거를. 근데 뭐 이렇게 올려줘도 다 나중에 되면 다 지들이 잘나서 된 줄 알죠. 그래도 배은망덕한. 장원 형님은 되게 깍듯하게 하시던데 형님한테. 그러니까. 체육도 처음에는 그랬어. 아 그래요? 역시 인기가 지금은 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 시간 지난다. 장원이 계속 문자 와서 형님 감사합니다. 뭐 이윤에 잊지 않을게요. 6개월 지나면은 그런 거 없다. 이분 그 매구리 시사회 사진도 올라오고. 아니 연관 검색어에 메구리가 떴대요. 자기 연관 검색 그동안 메구리 없었는데 이번에 미치겠다. 예전에 그거 같네요. 제 어깨 동무. 방돌이 어깨 동무 같네요. 어깨동무. 그 옛날에 성민이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제 친구 남자인 친구하고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 올렸는데 제 연관 검색어에 방돌이 어깨 동무가 연관 검색어였습니다. 팔만 나왔죠 그거? 네? 팔만 나온 거 아니었나요? 어깨동무? 모르겠는데. 팔만 나가는 걸로. 팔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뭐. 아예 얼굴도 같이 나왔어요. 얼굴 나왔어요? 얼굴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한테 막 이정현 닮았다고 이정현 의원 닮았다고. 순천에 그분이 최악이네요. 실력 파겠네요. 괜히 이정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거는 효과 좀 있었대요? MC 장원? 그 행사 전화는 모르겠고요. 그 응원 메시지는 엄청 왔다. 힘내세요 이런 거. 힘내세요. 아니 안드로메다 끝나고 회식할 때 오셨더라고요. 네. 고맙다고. 딴 데서 먹고 또 왔어요. 고맙다고. 일부러 찾아왔어. 이렇게 매구리 시사회 에피소드 막 이런 거 풀고 가셔가지고 여자친구가 안 좋아했으면 어쩌나 모르겠어요. 에이, 그 방송하는 사람들 그런 거 다 이해하지. 뭐 세작도 아니고 다 이해. 결혼하셨나? 아니 결혼 안 했어요. 그래 여자친구를 이따입니다. 매구리 예쁘더라고요. 오랜만에 댓글에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혼난 거 아닌지 걱정이네요. 아이, 괜찮다니까. 방송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를 뭐 농담으로 이해 못하면 어떡해. 네, 그리고 그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오동상에서 다뤘었는데, 네네. 현재 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올려주셨어요. 저희 게시판에. 그래서 이걸 방송 주제로 다뤄줘서 고맙다라고 글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어디 커뮤니티에 공유가 됐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통합공무원 노동조합 시간 선택제 본부 커뮤니티에 올라간 것 같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라고. 우리 방송이 그 공무원 커뮤니티에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올라갔나요? 전체가 다 올라갔나요?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전세가 다 올라갔으면 저 이런 쓰레기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오늘 찾아오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3분부터 나온다고. 제 생각에 아마 그때부터 듣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 전체를 올려놓고 네. 53분부터 우리 얘기 나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그거 듣고 나서 또 전체로 한번 다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네. 나쁘지 듣고 나서 않아요. 바로 욕하는. 또 팬들이 또 몰려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러게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 시간 선택제 전환형이 있고 채용형이 있고 임기제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그 자기 직무 적성을 잘 못 살려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적성을 살렸는데도 오히려 초과 근무를 많이 시키고 초과 근무한 해당하는 월급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장이 초과 근무 카드 찍지 마 하고 일 시키고 어머. 빡셀 때 일 어머, 시키고 어머. 초과 근무 안 찍었잖아 하고 돈 안 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약간 양아치 아니에요? 그 그거? 완전 양아치죠. 평균 주 20시간이 법적으로 돼 있는데 86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한 업무 몰림도 있으니까 좀 많이 알아달라고 하고